옛날 옛적 강원도 양구 깊은 산속에는 신비로운 산신령이 살고 있었다. 이 산신령은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매우 존중하며 두려워했다. 산신령은 특히 용마루라는 산에 기거했는데 이 산은 신성한 곳으로 여겨져 평소에는 아무도 쉽게 오르지 못했다. 용마루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청의 등처럼 생긴 긴 능선을 가지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오래전에 하늘을 날던 용이 내려와 쉬던 곳이라고 한다. 용은 천년을 살아오며 하늘과 사람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갔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용은 하늘에 노염을 사게 되어 용마루에 내려앉은 순간 돌로 굳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용마루는 신성하고도 무서운 장소로 남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때때로 용마루에 산신제를 지냈다. 산신령에게 마을의 평화와 풍요를 기원하며 올리는 제사였다. 특히 가뭄이 오래 계속되거나 역병이 도는 해에는 산신제를 성대히 치르곤 했다. 마을의 원로들이 제물과 함께 산신령에게 기도를 올리면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고 마을의 문제가 해결되곤 했다. 한편 마을에는 용마루의 전설을 증표로 믿는 바위가 하나 있었다. 이 바위는 용의 머리라 불리며 용마루 끝자락에 우뚝 솟아 있었다. 바위 아래쪽에는 작은 동굴이 있었고 전설에 따르면 그곳은 용이 내려와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이라 했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감히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았으며 심지어 산에서 나는 소리도 그저 용의 숨소리라 여기며 두려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또다시 뭔가 큰일이 발생했다. 마을의 강이 말라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산신제를 위한 준비가 시작됐지만 제사가 치러져도 효과가 없자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마을의 젊은 구식이라는 청년이 용기를 내어 용마루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그의 용기는 아직 새로운 희망을 잃지 않은 젊은 세대의 희망을 상징했다. 구식은 마을 원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용마루에 올랐다. 그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용이 머리 바위 앞에 도착했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왔고 그는 바위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산신령께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는 오로지 마을 구원을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그 순간 마치 꿈처럼 용의 머리바위가 빛나기 시작했고 구식은 눈을 부릅뜨고 그 장관을 지켜보았다.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점점 강해지더니 순식간에 용마루를 둘러싼 모든 곳을 비추었다. 하늘이 움직이는 듯하던 이 갑자기 천둥이 울렸다. 그날 밤 마을에는 기다렸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오랜 가뭄이 해소되고 사람들은 구식의 용기를 칭송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이 다시 한번 그들을 지켜주었다고 믿었으며 이후로도 용마루에 대한 전설과 이야기는 오랫동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그리고 구식은 마을에서 새로운 영웅이 되어 사람들 속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로 남았다. 이후로도 사람들은 용마루와 용이 머리 바위를 성지로 모셨고 그곳에서는 결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양구의 민속신앙에서 산신령과 전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큰 증거가 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무성한 숲으로 둘러싸인 담양에는 특별한 단풍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산신 단풍나무라 불리며 마을의 수호신으로 경배를 받았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이 나무에는 산신이 머물러 마을과 주민들을 보호한다고 하였습니다. 봄이면 눈부신 푸르름으로 마을을 감싸고 여름에는 짙은 그늘을 만들어 지친 이들에게 시원한 휴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휘하는 것은 가을이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산신 단풍나무는 황금빛과 붉은색이 한데 어우러져 환상적인 장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나무를 보러 오곤 하였습니다. 담양 사람들은 가을마다 산신 단풍나무 아래에서 제를 지내고 산신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고대에는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며 마을이 한 해 동안 안전하고 풍요롭기를 기원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 후에 산신의 가호를 받기 위해 작은 돌을 나무 주변에 쌓아 올리고 종종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은 산신께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전해지는 실화 중에는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산신 단풍나무를 찾아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눈병은 서서히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산신이 그녀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렸다고 믿었습니다. 그 후로 아픈 사람이나 고민이 있는 이들이 산신 단풍나무를 찾아와 간절히 기도하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산신 단풍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세상의 변화와 더불어 마을도 많이 변했으나 담양 사람들은 여전히 이 나무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모여 산신 단풍나무 아래에서 축제를 열고 산신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마치 한 바구니의 단풍잎처럼 세월이 쌓여도 변치 않는 믿음과 전통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익산의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아름다운 처녀 매창이 살고 있었다. 매창은 그 지역에서 가장 어여쁘기로 유명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천상의 선율과도 같아 마을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았다.
매창은 매일 아침마다 마을 근처의 실개천에 가서 빨래를 하며 천진난만하게 노래를 부르곤 했다. 그런 그녀를 사랑하지 않은 이는 없었지만 특히 그녀를 사모하던 청년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배군이었다. 배군은 마을에서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다. 그는 용감하고 지혜로웠으며 무엇보다도 마음씨가 곱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배군은 항상 매창을 지켜보며 그녀에게 마음을 고백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갑작스럽게 아군이 찾아왔다. 갑자기 농작물들이 몽땅 시들고 마을 사람들은 원인 모를 병에 걸려들기 시작했다. 마을은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원인을 몰라 두려움에 떨었다. 마을의 장로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오래된 사당을 찾아가 석가모니의 말씀을 구했다. 그 결과 장로는 기이한 방법을 통해 응답을 받았다. 장로가 석가모니의 말씀을 따라 계시를 전하자 마을은 한 가지 신령한 방식으로 아군을 없앨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장로는 마을의 번영을 되찾기 위해 인근 산에 있는 오래된 폭포로 가서 그곳에서 신성한 사제를 올리고 신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그 제물은 다름 아닌 마을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천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매창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고민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마을이 다시 번창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 소식을 들은 배구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녀를 구해내리라 마음먹었다. 그는 밤새워 자신의 운명을 바꿔줄 방법을 찾으며 사당에서 기도했다. 그러던 중 배구는 꿈속에서 산신령을 만나게 되었다. 산신령은 그에게 마을을 구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며 그 비밀은 어느 바위 밑에 숨겨진 신성한 검이라고 말했다. 잠에서 깨어난 배구는 꿈속에서 본대로 산 깊숙이 들어가 바위를 찾기 시작했다. 드디어 바위 밑에 숨겨진 신성한 검을 발견한 배구는 바로 산정상으로 올라가 매창에게 달려갔다. 폭포가 보이는 쪽으로 다가가자 마을 사람들은 매창의 희생을 치르러 준비하고 있었다. 배구는 그곳에 도착하여 검을 높이 치켜들고 하늘을 향해 진심 어린 기도를 바쳤다. 그의 진심이 하늘에 닿았는지 하늘은 어두운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산신령이 그의 기도를 들어준 것이었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다시 밝아지자 마을의 아군도 함께 사라졌다. 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완쾌되었고 시들었던 농작물들은 신기루처럼 다시 푸르게 되살아났다. 매창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시 일상을 찾았고 배군과 매창은 깊은 사랑을 이어가며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해서 매창과 배군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지며 그들의 사랑과 희생정신은 익산의 민속신앙 속에 깊이 새겨져 전설로 남았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구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와 깊은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주변 해안과 다르게 파도가 잔잔하고 고기들이 풍부하여 대구 최고의 어장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풍요로움에도 어부들 사이에는 늘 들어오는 풍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부인 김노인은 하루는 꿈에 용왕이 나타나 그에게 바다의 평안을 지키는 조건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용왕은 잉어의 모습으로 변해내가 이곳 마을에 끊임없이 축복을 내리려면 작은 약속이 필요하다. 매년 봄 대구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잔치를 열고 나를 위한 제물을 준비해주죠. 그러면 나는 이 마을 바다에 더욱 더 많은 물고기와 잔잔한 바람을 약속드리려고 말하였습니다. 김노인은 잠에서 깨어나 꿈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고 어부들은 마을의 어닝을 늘리고 바닷길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기대감으로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용왕제를 맞아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마다 축제를 열고 바다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여러가지 음식과 풍성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용왕이 좋아한다는 생선과 다양한 해산물을 모아 제단에 올리고 마을의 노래와 춤으로 축제를 즐겼죠. 그리고 나서 어부들은 가장 용맹한 한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제물을 뿌렸습니다. 이 축제가 시작된 이후 대구의 바다는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파도는 잔잔하고 고기는 더욱 많이 잡혀 어부들의 생활은 한결 나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용왕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용왕제를 잘 지켰습니다. 몇 년 후 한 젊은 어부가 전통을 무시하고 제물을 준비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비가 너무나 많이 내려 바다 조업이 힘들었고 어장 역시 전보다 훨씬 여의치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용왕이 무하였다 여겼고 이후로 젊은 전통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다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대구의 용왕제는 마을이 중요한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대구의 민속신앙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김노인의 꿈에서 시작된 이 축제는 마을에 단순한 고기잡이를 넘어 삶의 지혜와 자연에 대한 경애를 심어주었으며 오늘날에도 대구 지역의 특별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